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2020년 9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범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아마 전혀 예상을 못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갖고 오던 책이랑 조금 결이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입니다. 파타고니아 아시나요? 파타고니아가 제가 아는 거는 브루스 치트윈이라는 되게 레전데리한 그 수필가가 쓴 여행기인데. 그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라는 네. 그 지역이 있어요. 산맥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이제 그 지명을 딴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 브랜드구나. 랜드로버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랜드로버. 원래 이제 등산용품을 만드는 작은 창고에서 아. 등산용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세계적인 브랜드 회사가 된. 그래서 근데 되게 독특한 기업이다.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왜 우리 모를까요? 저도 왜냐면 이제 뭐 광고를 하거나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뭐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한 사람들만 사도록 하는 그 경영 철학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한 3년 전인가 제가 그 빈티지 숍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 옷을 주면서 파타고니아 옷이라고 아시죠? 그러면서 뭐 모르는데. 모르는데 되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되게 비싸게 빈티지 샵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빈티지 샵이 네. 원래 좀 생각보다 더 비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좀 눈탱이 맞은 거 아닌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정말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필요가 없으면 사지 말라. 왜냐면 오히려 그게 뭐 환경 오염을 시키고 뭐 필요한 사람만 사라. 그리고 되게 뭐 옷 수선 같은 것들 직접 다 해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살 때는 조금 비싸요. 제 생각엔 좀 비싼데 거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품의 퀄리티는 평생 입는 옷. 그리고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7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옷. 그래서 튼튼한 옷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뭐 럭비 티셔츠나 뭐 등산복이나 왜냐면 이 이본 쉬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매니아들은 취나드라고 읽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본 쉬나드라는 사람이 원래는 등반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등반 장비를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것도 되게 독특한 생각으로 만든 건데 계속 암벽 등반을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가 그 산들을 계속 파헤치고 우리나라 막 말뚝 박듯이 막 모양을 바꾸니까 이 사람이 그 산들을 상처 주지 않는 도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옷 같은 것도 등산복들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러면서도 패셔너블하게 이제 만들고 아무튼 좀 튼튼하고 오래 버티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뭐 그런 경영 철학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스위스 잭나이프 같은 그런 옷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되게 독특하다기보다는 좀 재밌는 게 이 사람이 6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었거든요. 등반 다니고 뭐 매 같은 것도 막 조련시키고 학교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귀족 집안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를 조련시켜. 그런 동호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 매를 조련하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60년대 초중반에 한국으로 와요. 징병 당해가지고. 60년대? 네, 60년대. 특이하네. 네, 60년대 한국의 징병 어떻게 보지? 주한미군? 주한미군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도
자기가 원래 할 일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고용을 해서 시키고 이 사람 등반 다녀요. 그래가지고 뭔가 돈이 뭔가 군인인데 그래가지고 뭐 여기 한국 등반가들 몇몇과 서울 북쪽의 매끈한 화강암 봉우리를 등반하기 시작했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북쪽의 매끈한 화강암 봉우리라고 여기 딱 도봉산인가요? 돼 있는데 한국 편집자가 단 것 같아. 사진 캡션에는 서울 북한산 인수봉 앞에서 그래서 역시 편집자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인수봉 앞이야 이 사진 보니까 막 이러면서 한 거.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매니아들은 또 이 취나드의 코스가 있대요. 북한산 인수봉에. 그래서 이제 매니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도 그렇고 이 인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레전드리한 인물. 네. 매력 있네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을 그래서 초반에는 이 보니까 한국 사람을 데려가서 써요. 직원으로 그 바느질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되게 튼튼한 기계로는 재봉이 안 되는 그런 옷감들을 사용하는데 뭐 두꺼운 바늘 넣어야 되는 그런 옷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 쪽은 또 덧대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할 때 이제 한국인 근로자가 안에 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체 사진에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다음에 자르고 이제 나쁜 새끼.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고 조금 제가 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사나 좀 궁금했어요. 그냥 이런 어떤 그런 기업가라고 해야 되나? 네, 경영 철학이나 뭐 근데 뭐 이런 책들은 사실 이런 회사를 만들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안 읽고 있었는데 파타고니아는 좀 되게 독특한 회사였거든요. 자기네 이윤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구매 욕구를 일부러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싸게 뭐 1+1 이런 거 옷도 그런 걸로 많이 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한 달, 두 달 입다 보면 막 늘어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를 하다 보니까 또 저같이 소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 할 건데 비싼 거 하나 사서 진짜 평생 입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타고니아를 한 번 입어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 빈티지 샵에서 제가 산 거 입으면 되게 튼튼하고 좋고 편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파타고니아 팬티는 실태가 물려있는 팬티 뭐 이런. 지금 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름 뭐 좋을 수도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입고던. 그래서 뭐 역사, 철학, 뭐 마케팅 철학, 재무 철학, 인사 철학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환기할 때 좀 진지한 책들을 읽다가 좀 쉬고 싶을 때 사진들도 엄청 많거든요. 다 컬러로 들어가 있고 이분이 또 이제 뭐 근데 이 선에 대한 것들, 동양에 대한 그 인식들도 되게 동양에게 배워야 할 것들, 뭐 삼배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또 옷감을 유기농 옷감으로 쓰기 위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농장을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많이 만들진 않는 거죠. 많이 만들지 않고 뭐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가장 뭐 덜 파괴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표현 중에 자기네 회사 운영할 때 야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매를 조련할 때 쓰던 표현이래요. 야락. 네. 어떤 상태냐면 배는 고픈데 아주 막 기진맥진할 정도는 아니고 사냥을 하고 싶을 정도로 기민한 상태. 요게 매가 가장 매를 조련할 때 요 상태를 만드는 게 있대요. 자기는 기업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너무 경영을 그렇게 하고 막 여기가 노동자들에게 되게 사업 일보 직접 잘하는 그때까지. 노동자들에게 잘하는 기업으로 되게 유명해요. 보육시설도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서 그 보육시설에 처음 입학한 아이가 직원으로 들어갈 정도로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뭐
직원 복지도 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뮤지컬에서 그냥 놀자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나름 이제 프로페셔널한 기준이 있고 이 사람 자체는 노는 것과 일하는 것에 구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초창기 때는 뭐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자기처럼 좀 모험심이 있는 사람, 등반을 해본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뽑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나름의 영역에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뭐 되게 이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네가 성공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쓰지 할 텐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절제하는 것들이 되게 느껴져요. 크게 확장할 수도 있었고 더 커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혹은 이제 자신 그 야락의 상태로 자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뭔가 그런 파타고니아, 기업도 가능하다 이런 거네요. 파타고니아를 그래서 비싸지만 한 벌 구입해 볼까. 칠 때가 입는다니까. 그러니까요. 칠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은 저 책이 안 맞네. 저 책이 안 보이실 텐데 일단 책이 되게 예뻐요. 표지부터 해가지고 되게 감각적으로 출판사가 어딘가요? 라이팅 하우스라는 곳에 나왔는데 이게 개정판이래요. 원래는 나왔었는데 개정 중보판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뭔가 서핑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 처음 딱 보고 나서는 이렇게 아웃도어 그런 브랜드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모험가 이야기 정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파타고니아 해가지고 저는 그 채트윈 그 에세이가 생각나가지고 그게 진짜 여행 에세이에서 가장 고전적인 책이거든요. 전 범사마가 저희 그때 휴가 시즌 책 그때 빠지셔가지고 새로 뭔가 아니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파도를 뭐 피하거나 뭐 맞서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뭐 파도를 즐겨라. 타자 뭐 즐기자 뭐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 보통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뽑는데요. 여기는 점심시간에 그래서 다들 뭐 서핑을 하기도 하고 배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에피소드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사람 거의 뭐 등반만 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사업가라는 인식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재물을 보니까 엄청 좋은 컴퓨터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엄청 좋은 컴퓨터를 비싼 돈 주고 들여왔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로 딱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커다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게 이런 컴퓨터를 왜 샀냐 그랬더니 직원이 그건 컴퓨터가 아니라 에어컨인데 와. 약간 그 정도로 순수하게 등반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뭐 박물관에 전시된 도구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든 것 중에. 혁신 거의 등반 업계에선 혁신이었고 이윤이 안 되니까 이제 경쟁 업체도 없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일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없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장이 됐는데 아무튼 좀 가볍게 읽을 책입니다. 가볍게 읽을 책이고 혹시 이런 기업들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기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비하에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 책이 2005년도에 첫 책이 나왔는데 저기 교과서로도 쓰인대요.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도 채택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대요. 뭔가 다른 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다른 가능성 기업에 그럴 것 같네요. 혹시 그 비아도 한번 이런 철학으로 야락의 상태로 늘 그렇겠지만 파도가 칠 때는 냉면을
지금까지 범님의 눈에 띈 책 파타고니아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